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챗GPT가 더 좋은 답을 준다. 여기까지는 어디선가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책도 보고 다 알아요. 많이 아는데, 자, 정말 그 중에서 제일 쓸모 있는 건 뭘까? 베스트 5를 뽑는다면 이걸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똑똑한 답을 주게 한다. 더 전문적이거나 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면 프롬프트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 거기에다 뭔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문제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쓸모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챗GPT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자, 뭐가 베스트냐? 제일 쓸모 있는 거 5개만 말해봐. 목적, 역할, 형식, 그 다음에 예시, 그리고 마지막 5등은 조건을 잘 지정을 해라. 여기까지가 챗GPT가 주는 의견이에요. 조언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결과를 어디다 쓸 거냐? 이게 1번이다 이거죠.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이게 목적이에요. 이 상품을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결과가 나오면 블로그에다가 올릴 게시물의 초안으로 쓸 거야. 그게 내 용도라고 이걸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역할을 부여한다는 건 어떤 사람처럼 마치 그거에 빙의를 해서 그래서 누구처럼 말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20년대 컨설턴트처럼 인사관리 전문가처럼 또는 회계사처럼 법관 판사처럼 이런 게 바로 그 누구처럼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스타트업 뭐 요새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 아이디어를 하나 달라. 어떤 테마로 갈 거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너는 내 비즈니스 코치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이걸 추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형식을 준다는 건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을 때 그게 글로 길게 써 있는지 아니면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써 있는지 아니면 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번호가 붙여가지고 리스트로 쭉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하나 얻고 싶다. 그랬을 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표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고 처음부터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올 겁니다. 제품명, 제품 개요 나오고 텀블러 알람컵인데 타깃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쭉 나열되고 내용이 설명된 형태의 표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하는 형태로 형식을 지정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예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한 거를 원하느냐? 이 예라는 게. 자, 마치 뭐처럼 생긴, 예를 들면 이거. 왜? 설명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원하는 게 뭔지를 말로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준다 이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틈새 시장을 알려달라고 하는 프롬프트에다가 예시 이렇게 하면서 아예 써주는 거예요. 반려동물 전용 간식 정기 배송 서비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종류의 또는 비슷한 형태로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서 비슷한 다른 아이디어, 다른 시장을 알려주겠죠. 자, 5등은 뭐였나? 조건.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뭐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특강을 한번 개최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달라 라고 얘기하는 프롬프트가 있다면 거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은 모두 관심 있을 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건 관심 없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르니까 관심이 전체한테 있는 걸로 한정해서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떨어져 나가고 몇 가지가 좁혀지겠죠. 이렇게 이제 범위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가 바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개를 알아봤는데 챗GPT가 이게 5개가 베스트라고 했어요. 가장 쓸모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과연 그 말을 믿어도 될까? 진짜로 저게 5개가 다 쓸모가 있을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뭐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은 경험적이고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을 주는 건 쓸모가 많이 있어요.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적을 줄수록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에 가까운 용도로 그런 가까운 형태로 그다음 가까운 내용으로 만들어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쓸모가 있겠죠. 역할을 부여하는 건 이건 상당히 물음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주 특수한 용도로는 마치 기상캐스터처럼 말하는 그 문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땐 쓸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문성을 더 얻고 싶다? 또는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다? 또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어떤 용어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역할을 부여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역할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이 붙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 이거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형태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원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내용만 원할 때가 아니라면 상당히, 그리고 자주 많이 쓸모가 있습니다. 예시를 준다. 이게 조금 그 애매한데, 이게 어떨 때는 자 내용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예를 잘못 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굳이 예시를 안 들어도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꼭 필요해서 썼을 때는 쓸모가 상당히 있다. 조건을 주고 범위를 한정한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잘 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해. 뭘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 알아듣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책들도 그렇고 유튜브 강연도 그렇고 뭐 교육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잘 모르거나 본인들이,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반복해서 테스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챗GPT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목적을 자동으로 설정을 줄 것이다. 안 써줘도 챗GPT가 아무 말이나 해도 알아서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야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게 목적을 줬을 때 더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목적이 짧으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설정은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지식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역할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전문 지식이 더 커진다? 자, 넌 20년 된 세계 최고의 그 스타트업 컨설턴트야, 코치야. 그런다고 해서 더 많은 지식이 생겨서 더 훌륭한 아이디어를 준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형식을 주는 데 있어서 이거를 말로 안 해줘도 알아서 답에 적절한 형식을 줄 것이다. 일정 부분은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해는 뭐냐면 그 자동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형태가 딱히 있다면,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지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감소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얘한테 그 예를 들어주면 그 예에 너무 꽂혀서 그 예하고 비슷한 것만 찾다 보니까 이 범위가 되게 좁으니까 다양한 걸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창의력은 그 안에서 방향을 얼마나 좁혀놓고 그 안에서 창의력을 찾으면 이거는 뭐 사실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을 많이 주면 이게 뭐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오류를 준다.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지나친 오해기는 지나친 생각이긴 한데, 실제로는 오류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여지는 있지만 매우 심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너무 좁혀졌다? 그때는 오류가 나온다기보다는 뭐 잘못된 답을 주기도 하지만 가끔씩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은, 오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오류가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오류에 대해서 그 오류 자체의 형태가 아니라 뭐 답을 모르겠다든지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로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그 지식을 증가한다? 그거는 X고, 사실은 그 더 깊은 지식이 나온다는 아니지만 나머지들은 부분적으로는 오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얘기들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기도 하고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뭐 개인적인 용도 그 다음에 뭐 재미로 쓸 때 그때하고 이걸 좀 심각하게 전문적으로 업무에다 쓸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로 생각하는 게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목적은 업무용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두 번째, 역할을 부여한다. 이거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 진짜 판사님처럼 판사가 무슨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글을 만들어라. 이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죠. 일반적으로 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제외하면 거의 이건 쓸모가 없을 수가 있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형식,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업무용은 결과가 누군가한테 가야 되고 그 갔을 때의 형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시를 든다?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게 업무용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잘못 나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잘 골라야 돼요, 예시를. 그리고 또 예시를 고르기 위해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했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 계속 찾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쓸 필요가 있다. 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을 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매우 효과적이죠. 범위를 한정시키고 필요 없는 거하고 필요 있는 거를 갈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중요하죠. 특히 업무용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조건을 잘못 주면 원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탑5에 대해서 오해는 뭐고, 각각은 뭐고, 그 다음에 그게 업무용으로 갔을 때도 쓸모가 있을까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왔어요. 근데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죠. 만일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있고, 프롬프트 스트래티지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상세한 설명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길게는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5가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 중에서 역할 부여하기 쓰는 건 어떻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주의해서 어떤 부분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영상으로 또 들어있고요. 채널에. 그 다음에 범위를 조절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제외한다는 관점에서 야, 이거는 빼! 이렇게 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 영상이 있어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책으로 한 권 정리를 해서 꽤 상세한 수준의 설명을 담아서 그리고 어떤 건 오해가 있고 챗GPT 한계 때문에 뭐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특히 비즈니스 용도로는 쓸 때 얼마나 달라지고 실제로는 어떤지를 정리를 해놓은 기법이라든지 적용하는 방법 이런 책을 이제 한 권을 뭐 8월 정도에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그 제목으로 책을 찾아보시면 아마 8월이 넘어서 9월쯤 되면 8월 말이나 뭐 되면 서점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할 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목적, 역할, 형식, 예시, 조건 이 5가지가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쓸모가 있다고 얘기하는 방법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 효과가 잘못된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가려서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주의사항들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도 좀 골라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대목인 거고 이해가 덜 가셨으면 덜 됐다면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죠. 이 영상을. 그리고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하나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롬프트 좋은데 그 프롬프트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방법이 베스트냐 5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